지질시대별 한반도의 지체 구조부터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체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 땅 위에 어떠한 암석들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를 시대별로 알아보는 파트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반도의 지체 구조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질시대 아까 배웠었죠.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신생대까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4개의 지질 시대 구분이 있었는데 가장 오래전이 시원생대, 그 다음이 고생대, 준생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신생대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시원생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원생대는 굉장히 안정된 지각으로 한반도의 바탕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피자 얘기했었지만 피자의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핑 같은 것들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새로 뭐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해도 뭐 금이 가거나 찢어지거나 토핑은 그럴 수 있어도 아래쪽에 깔린 도우는 묵직하게 아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네, 변성함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평북개마지개, 경기지개, 소백산지개 혹은 영남지개라고도 해요. 지개는 땅덩어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개들이 이렇게 분포한다고 해서 얘네가 이렇게 띄엄띄엄 분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래에도 다 같이 변성함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위를 또 다른 친구들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땅 위에 드러나 있는 변성함들은 얘네가 보이는 거죠. 사실상은 이 아래에도 다 지금 변성함이 묻혀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다른 퇴적함이 또 쌓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네. 자,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한 여성분의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함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이 얼굴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뭐 죽은 깨도 나고 여드름도 나고 혹은 긁혀서 상처도 나고 뭐 먼지가 내려앉아서 피지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바탕이 되는 얼굴 모양, 얼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함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 다음 고생대로 넘어갑니다. 자, 고생대에는 땅이 잠깐 뭐 해수면 아래로 내려앉는 이런 조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땅이 서서히 해수면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앉게 되면 어떤 부분부터 물에 잠기겠어요? 그렇죠. 좀 주변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부터 물에 잠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곳이 바로 이 두 곳이었습니다. 자, 낮은 고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던 이 두 부분이 바닷물 아래로 잠기게 되고요. 이것을 바로 해침이라고 합니다. 해침. 바닷물 아래로 우리가 뭐 침몰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바닷물에 잠겼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해침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퇴적물을 가지고 와서 쌓기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석회암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바다 아래에 사는 생물들의 유해가 쌓여서 이 지역에 그렇죠. 석회암들이 이게 쫙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중 고생대 초의 바닷물 아래에서 형성된 지층에는 석회암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해침을 겪고 나서 이 친구들이 다시 서서히 그 바닷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육지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물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퇴적이 좀 중단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대결층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비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학교 안 오는 친구를 결석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시 육지 위로 바다 위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주위보다 고도가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도 오고 뭐 하다 보니 이곳에 큰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주변보다 낮으니까. 자, 호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시금 물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물 주위에서는 뭐 식물들도 모여 살고 뭐 동물들도 와서 물도 먹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주위에 모여 살던 식물들이 죽고 그 유해가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서 썩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육지에서 형성됐다 그래가지고 육성층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만들어졌던 이 고생대 초기의 조선노충고 남석들은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성층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육성층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 아까 우리 퇴적암 지난 강의에서 퇴적암 형성 과정 할 때 배웠죠. 네, 이곳에서는 무연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생대 마을 평안노충군에서는 무연탄이 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포하는 위치는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땅을 파봤을 때 더 먼저 시기에 더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친구가 바로 석회암이고요.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친구가 무연탄인 거죠. 네. 위치는 같으나 수직적으로 봤을 때 더 아래에 묻혀 있는 친구가 조선노충군, 즉 석회암이고,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애가 평안노충군, 얘가 바로 무연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 위에서 캐보면 무연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석회암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매우 간단하게 비유한 거고요. 땅이 뭐 나중에 뒤틀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석회암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쌓인 순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자, 호수에서 만들어진 육성층 평안노충군에서는 무연탄이 발견된다. 자, 그 다음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 때는 이 지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쌓인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화강암은 이따 지각 변동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중생대 말에 경상도 쪽에 큰 호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네, 호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주변보다 고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네, 경상도 쪽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주위에서 식물들 자라고, 또 중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 가장 중요한 생물 뭐라고 그랬죠? 네,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이 이 호수 주변에 와서 막 물도 마시고 주변에 자라는 풀도 먹고, 혹은 육식 공룡들은 물 마시러 오는 초식 공룡을 사냥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공룡들이 막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 이쪽 경상 분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퇴적층이 발달했겠죠. 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돼요. 자, 이름을 살펴보면 부경고사우루스. 자, 뭘까요? 네, 뭐 선생님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뭐 부산, 경상도, 뭐 고성 이런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특히 경남의 고성군이 굉장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남해안 경상도 지역이 다 호수 지역이었으니까 호수 주변에는 흙이 어떻습니까? 예, 진흙처럼 찐덕찐덕하죠. 선생님이 이제 몸무게가 한 75kg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밟아도 쑥쑥 들어가요. 근데 몸무게가 엄청나게 큰 공룡들이 밟았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더 크고 깊은 발자국이 남았을 거고요. 그 위를 다른 퇴적층들이 덮어서 발자국 화석을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목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해남의 우항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계약을 하면 선생님 친구가 놀러 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도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여행 때 찍었던 사진을 한번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도 쪽에 큰 호수가 만들어져서 그 물을 찾아 모여든 공룡들이 발자국 화석을 많이 만들어 놨다. 중생대 말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 신생대인데요. 신생대 때는 이제 격렬한 지각 운동 중에 하나인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반도에서 화산 지형 하게 되면 꼭 떠올려 하는 네 군데가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백두산, 그 다음 동해바다 쪽 우리 땅 울릉도와 독도, 그 다음 용암대지로 유명한 강원도의 철원, 마지막 맨 아래쪽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요 네 군데는 필히 외워두십시오. 신생대 제4기의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 지형들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뭐 신생대 때도 퇴적암이 쌓이긴 쌓였어요. 네, 그 퇴적암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 갈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하기엔 좀 슬픈 이야기지만 뭐 남한과 북한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뭐 지게 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제 북한에서는 이곳에 보내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아오지 탄광이 여기에 있어요. 이곳에서는 뭘 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갈탄을 캐는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신생대까지 지체 구조를 알아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원생대 지궤로 이루어져 있고요. 땅 덩어리입니다. 변성함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열과 압력을 다 받았을 것이다. 평북계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지도 보면서 위치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고생대 때는 완만한 조류운동, 땅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걸 조류운동이라고 그랬죠. 자, 조선 고생대 초기에는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전기의 바다에서 형성된 해성층이고요. 조선 중구는. 그리고 조개 껍데기, 생선뼈 이런 친구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분포합니다. 그 뒤로는 서서히 육지로 올라와서 잠깐 퇴적층이 쌓이지 않았다가 그리고 다시 고생대 말기에 큰 호수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만들어진 무연탄이 분포하게 되더라. 이 친구는 땅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성층이라 불린다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두 지역,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생대 때는 경상도 쪽에 만들어졌던 큰 호수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분지의 호수를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호수에 물 마시러 중생대 때의 큰 생물인 공룡이 와서 발자국을 팡팡팡팡 찍어놨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신생대 때는 제4기층에 사기 때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백두산, 울릉도독도, 그다음에 철원의 용암대지, 제주도까지 해서 화성암, 현무암들이 분포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석화되지 않은 퇴적층이라는 게 쌓여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충적층이라고 부를 겁니다. 충적층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기후 하에서 뭐 비가 막 내리면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퇴적물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싹 넘치게 되면 물의 힘이 약해지면서 가지고 내려오던 퇴적물들을 쌓아놓게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은 뭐 변성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은 친구들이 아니죠. 네.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썩고 깎이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지금은 아직 뭐 암석이 되진 않았지만 뭐 진흙일 수도 있고 모래일 수도 있고 자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되면 어떤 암석으로든 변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충적층이 쌓였다고 하는 것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관련이 깊어요. 어디에 분포하냐? 하천 주변이라든지 해안가에 주로 분포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아까 이제 강조를 못했었는데 여기 제3계 퇴적암이라고 하는 게 그런 충적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하천 주변에 혹은 해안가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형 형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땅을 두고 작용했던 어떤 큰 힘이라든지 그 큰 힘에 의한 뭐 땅이 금이 가든지 아니면 뭐 지층이 교란되든지 막 이런 것들 큰 힘이 작용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질구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의 개념은 뭐냐면 지각운동에 의해 지층이나 기반함에 형성된 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애니메이션에 아이폰 하나를 놨는데요. 선생님 핸드폰도 아이폰을 쓰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다가 툭 떨어뜨렸어요. 여태까지는 잘 버텨줬던 친구인데 약정이 끝나긴 했지만 툭 떨어뜨렸더니 파삭 하고 금이 가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입니까? 평상시에는 뭐 이 사이에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게 잘 끼지 않았었는데 이 틈을 타고 먼지가 막 침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벌어진 틈 사이로 뭐 물이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화면을 볼 때도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는 바꾸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것들, 지층이나 기반한 표면에 금이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질 구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냥 평평한 땅이 있었겠죠. 이곳에 선생님이 뭐 떨어뜨린 것처럼 강한 충격이 땅에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사삭하고 금이 가겠죠. 네. 그럼 그 틈을 타고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 물이겠죠. 자, 물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 위를 하천이 흐르겠죠. 하천이 흐르면서 여기를 막 깎기 시작해요. 자, 물이 흐르면서 아래쪽을 막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겠죠. 이 틈이. 그러면 이 약해진 틈, 자, 여기는 아무래도 이 두 곳은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마그마가 훨씬 더 쉽게 지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일 거예요. 왜냐면 한번 뽀개졌으니까, 짜개졌으니까 훨씬 더 약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땅에 비해서. 그래서 이곳을 따라서 누가 올라오느냐? 마그마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관입이라고 했죠. 관입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밖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 않고 그 약한 부분을 마그마가 따라서 올라오다가 중간에 식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 암석을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중생대 때 이러한 큰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큰 힘을 받아서 우리 한반도 지각에 짜자작 금이 가게 되는 지질 구조선이 중생대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대 때 일어났던 여러 지각 운동 중에서 첫 번째인 속림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속림 변동은 주로 북부 지방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자, 그래서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서 북부 지방에 이런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내게 됩니다. 땅 위에 금이 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흘러서 중생대 한 중반 정도 되면 대보조산 운동이라는 지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중부와 남부 지방에 큰 힘을 가하게 됩니다. 착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짜자작 하고 또 땅이 갈라지겠죠. 자, 선생님이 방향을 명시해 놨는데, 자, 아까 전에 봤던 이 친구의 방향은 여기 가면 중국에 이제 라오뚱 반도라고 있어요. 그 라오뚱 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라오뚱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생겼던 이 친구는 자, 저기 보이는 중국 본토를 향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중생대 초기에 속림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지구조는 북부에 주로 위치해 있고 라오뚱 방향. 그 다음 중생대 중기의 대보조산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지구조는 중국 방향,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서 신생대 때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산지들을 만들게 된, 높은 산지들을 만들게 된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 동해에서 옆으로 미는 큰 힘이 우리나라에 계속 작용을 하게 돼요. 자, 야, 야, 야 하게 되면서 당연히 힘을 받는 쪽이 더 많이 솟아오르겠죠. 그래서 동쪽이 서쪽에 비해서 높게 솟아오르게 되면서 현재의 이런 동고서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이 지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한국 방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산맥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겠어요? 네, 요렇게 일어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산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를 쭉 타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 방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신생대 경동성 요곡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한반도의 지각 변동 간단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질 구조선은 뭐 여러 가지 지각 운동에 의해서 습곡, 단층 이런 것들은 습곡은 힘이 가해져서 땅이 휘는 거고요. 단층은 힘에 의해서 땅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큰 힘이 작용하게 되면 지표면은 짜자작 하면서 금이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지구조선이고요. 자, 한 번 금 간 곳은 풍화와 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골짜기가 형성되거나 화강암이 밑으로부터 관입하기가 쉽다. 우리 뼈도 한 번 부러지면 다시 붙었다고 해도 부러진 곳이 계속 부러집니다. 네, 한 번 부러진 곳은 약한 거예요. 네, 지질구조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약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스멀스멀 잘 관입하더라. 그래서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화강암이 많이 관입을 하게 됩니다. 약하니까요. 자, 그래서 중생대 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송림변동과 대보조산운동. 지금 선생님이 여기 오타가 났는데 송림변동이 아니라 여기는 불국사변동입니다. 자, 송림변동 중생대 초 북부지방이었고요. 라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형성했습니다. 당연히 지질구조선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에서 마그마가 관입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중생대 중기에 일어났던 가장 격렬했던 지각운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규모입니다. 대보조사운동이 그렇게 일어났고요. 주로 중부와 남부 지방의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을 형성했어요. 마찬가지로 지질구조선이 있었다는 얘기는 약하니까 마그마가 밑에서 스멀스멀 관입하기 좋았다. 네, 그래서 대보화강암이 관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불국사 변동은 송림이나 대보조산 운동처럼 대규모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주로 영남지방, 경상도 지역에 영향을 준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이 가해지니까 지질구조선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 지질구조선을 타고 누가 또 관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화강암이 관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 약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이 좀 중요합니다. 중생대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된 구조선은 2차 산맥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차 산맥, 2차 산맥을 앞으로 많이 들을 텐데 요것을 한번 여기 신생대 때 1차 산맥까지 설명을 하고 짚어주도록 할게요. 중생대 때 지각 변동은 주로 2차 산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생대로 넘어갈게요. 경동성 요곡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신생대 제3기 말에 일어났고요. 동쪽에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융기축이 동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대칭 융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1차 산맥을 주로 형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융기지형. 아까 동해 쪽에서 쫙 미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원래 낮은 곳에 있었던 친구들이 높은 곳에 가서 위치하게 되는 융기 지형들이 나타나게 돼요. 융기는 땅이 솟아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들이 바로 이 고위평탄면, 단구, 감입공류 하천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하천 지형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원래 낮은 곳에 있었던 친구들이 높은 곳에 가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산 활동, 뭐 아까 지체 구조 설명할 때도 지도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막 분출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 화산 지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같이 세트로 다녀야 됩니다. 백두산과 강원도 철원의 용암대지는 세트로 알아두세요. 네. 자, 그리고 아까 1차 산맥과 2차 산맥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자, 1차 산맥과 2차 산맥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뭐 숫자가 1이면 먼저 생겼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손을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차 산맥과 2차 산맥의 차이점은 선생님은 이 손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평한 땅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중생대 때 대보조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땅 위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이로 뭐 하천도 흐르고 하면서 땅이 깊게 패이겠죠. 지질 구조선이 생겼던 곳은 약한 틈이기 때문에 뭔가에 깎이거나 아래에서 뭐가 관입하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동쪽에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이 한반도가 슥 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자, 한국 방향 산맥이 1차 산맥이라고 했고 중국 방향과 라오 동방향 산맥이 2차 산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기반이 마련된 건 누가 먼저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 중생대 때 이 지질 구조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산맥이 기반은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생대 때 동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1차 산맥이 솟아오를 때 요 만들어져 있던 2차 산맥들도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요 차이점 아시겠죠? 네. 1차 산맥이라고 해서 절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잘 보셨죠? 이게 1차 산맥과 2차 산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은 주로 뭐 신생대 때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산맥은 중생대 때 송림 변동, 대보조산 운동,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 이 친구들에 의해서 형성됐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물리적 풍화부터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시대로 구분을 해서 그 시기에 어떤 함석들이 주로 만들어지거나 쌓였는지 혹은 어떤 지각 변동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전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오래전 시원생대 때는 자, 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났느냐. 이때도 뭐 태전함도 만들어지고 화산함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오는 동안 땅속에서 압력도 받고 위에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압력도 받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면 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열도 아마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게 되는 변성작용을 이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친구들이 주로 뭐예요? 변성합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친구는 편마음이 주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고생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요. 먼저 전기대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때 조류운동이라고 하는 지각변동을 봤는데 일부분이 이렇게 땅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네. 조류운동에 의해서 이제 침강이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거죠. 침강에 의해서 바다 밑으로 일부분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조개껍데기, 생선뼈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퇴적층을 만들게 돼요. 그 친구들이 이제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군락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 누추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석회암류 암석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가 서서히 올라와요. 윤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조류운동인데 윤기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서는 잠깐 동안 뭔가가 쌓이지 않는 대결층이라고 하는 퇴적층이 더 이상 쌓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거죠. 대결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 가서는 그 잠겼던 부분도 어쨌든 낮으니까 나중에 호수가 만들어져요. 비가 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호수에서 다시 주변에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식물들의 유해들 이런 것들이 막 쌓이게 되면서 평안 누추군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퇴적암 군락을 만들게 됩니다. 자, 평안 누추군이고요. 여기서는 식물의 유해가 주로 썩어서 만들어진 무연탄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류 운동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얘랑은 반대죠. 육지가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윤기 현상이 주된 지각 변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생대로 가면요. 고생대하고는 다르게 뭐 퇴적이 많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있긴 한데 말기에 중생대 때는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서 쩍쩍하고 그 금이 가는 시기였다라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 세 가지 뭐가 있었죠? 그쵸? 송, 대, 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송림 변동, 대보 조산 운동, 그다음에 불국사 변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앞에 있는 이 송림 변동과 대보 조산 운동이 우리나라의 지지구조선 대략적인 지지구조선들을 만들어낸 운동들이었죠. 지각 변동들이었죠. 송림 변동은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지구조선을 만들었고요. 어떤 방향이었죠? 그렇죠. 라오뚱 방향의 지지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대보조선 운동은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역의 지질구조선을 만들게 되고요. 어떤 방향이냐면 주로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질구조선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지층의 약한 부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각의 약한 부분을 타고 누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바닥에서? 그렇죠. 이제 이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타고 올라오다가 식어버리면서 이 당시에 주로 만들어졌던 암석들은 다 이제 화강암류가 되겠죠. 네, 이 당시에는 주로 화강암류가 올라오다가 식어버리면서 만들어지는 화강암류가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불국사 변동도 마찬가지로 지지구조선 만들고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되는데 중생대 말기에 특징적으로 알아둬야 될 지체구조는 이제 퇴적암류이긴 한데요. 공룡 발자국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룡 발자국 화석. 이 당시에 경상도 지역에 어떤 큰 호수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뭐 공룡들도 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뭐 나무도 뜯어먹고 하면서 막 모였겠죠. 그 친구들이 호수 주변에 질퍽질퍽한 흙에다가 찍어놓은 발자국이 그 위에 퇴적층이 쌓이게 되면서 화석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중생대 말기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경상도 지역과 우리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다는 점. 우리 여기 옆 동네인 해남에도 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생대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3기와 4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로 3기에 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지각변동이죠. 경동성 요고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동성 요고운동에 의해서 동쪽에서 우리나라를 미는 힘이 작용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조그만 지형들은 원래 평평한 애가 위로 올라가서 있게 되는, 그쵸, 고위평탄면 혹은 평야 지역을 공유하고 흘렀던 하천이 높은 데서 흐르는 산지 사이를 감아 흐르는 감익공유하천, 뭐 하안 담구 이런 친구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3기와 4기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곳들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맨 위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내륙 한가운데 있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 유명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되죠. 옆에 동쪽에 바다 위에 있는 울릉도 독도, 그리고 우리나라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아래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라고 하는 섬도 수능에 같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질 시대별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제 지질 구조, 시기별 한 번 더 지질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